안녕하세요. 40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47차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변수의 요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설문 문항 설계 방법하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수행했었던 기업에서 수행했었던 그 설문조사 했던 내용 갖고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 설문 문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설계되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요인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 요인 분석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설문지 작성하는 어떤 예시로서 제품 품질하고 자, 서비스 품질 차원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품질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여섯 가지의 문항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5가지의 문항을 사용을 했었어요. 자, 즉 이 제품 품질이라는 이 추상적 개념을 응답자가 정확히 인식하고 답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품 품질의 개념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이죠. 뭐 연비나 가속력, 뭐 잔고장, 사양, 뭐 보증기간, 어떤 외관 디자인 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문항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이 자동차의 제품 품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인지 내용들을 측정을 한 거예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그 질문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이 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 소비자의 어떤 인지 상태를 이렇게 측정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 제품 품질이나 서비스 품질 개념과 이 관련해서 이 제품 품질에서는 이제 6가지 이 문항들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서는 이 5가지 문항들 이걸 이제 각각 이제 개별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 이 PQ1부터 6까지 이 6개의 요인이 제품 품질과 연관되어 있는 동일한 요인으로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설문의 응답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답변했는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요인 분석이란 거는 자, 무수히 많은 변수 또는 측정치들을 상관관계의 어떤 수리적 원리를 이용해서 공통된 것을 묶어서 자, 이 공통된 인자를 자, 추출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자를 이제 뭐 영어로 팩터라고 얘기를 하죠. 팩터. 자, 요인 분석의 목적은요. 자, 이 변수의 수를 축소해서 좀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 문항들 중에서 자, 중요도가 낮거나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것도 이 요인 분석의 이제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된 변수를 묶어서 그 특성을 이제 파악하는 데도 이 요인 분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이제 평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인 분석을 통한 이제 타당성 평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자, 크게 4가지. 내용 타당성, 예측 타당성,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이렇게 4가지 타당성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용 타당성이라는 거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개념을 실제로 측정했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것이고요. 예측 타당성이라는 것은 측정된 요인이 미래에 대한 기대나 예측과 관련성이 높으냐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집중 타당성. 이건 이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가 자, 높으냐.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으면은 뭔가 그 하나의 개념의 동질성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판별 타당성은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제 측정치들이라면 서로 상관관계가 낮아야겠죠. 이렇게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 내용, 예측, 집중, 판별 이 네 가지 타당성들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인 분석 방법으로는요. 자, 이 상관관계를 검토해서 자,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거나 자, 통계 패키지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자, 주성분 분석, 뭐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해서 이렇게 요인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개별 자료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자료의 차원을 줄이는 방법이 주성분 분석이고요. 자, 탐색적 요인 분석은요, 이 변수들의 관계와 구조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은 자, 이미 가설이나 이론적 근거가 있을 때 자, 가설과 이론이 자, 데이터하고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설문지 작성 예시에서 봤었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설문 문항 그 문항들을 직접 제가 설문조사했었던 데이터들을 갖고 한번 그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모비로 제품 서비스 품질 예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온 화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예, 데이터 파일을 불러온 뒤에는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변수의 속성에 맞게 변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PQ1, 그 제품 품질의 첫 번째 요인인데, 자, 여기 보시면 너미얼 해가지고 그 명목 척도로 돼 있죠. 명목 척도로 돼 있는 걸 다 이제 연속 변수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연속 변수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서비스 품질까지 연속 변수로 바꿔주고, 예, 여기서는 이제 종속 변수로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또 이렇게 측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객 만족까지 이렇게 연속 변수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analyze 가가지고요. 자, 팩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자, 탐색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데이터는요, 소비자가 그 인지한 자동차에 대한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그 고객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계된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자,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러니까 독립 변수죠.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독립 변수 레벨에 있는 같은 레벨에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변수들을 같이 이 베리어블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차례 어, 변수명을 보면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이 이제
커스터머 satisfaction 해가지고 CS라고 이제 변수명을 이렇게 썼는데, 얘는 이제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레벨끼리만 탐색적 요인 분석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품 품질하고 서비스 품질만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KMO Measurable Sampling Adequacy라고 돼 있는 거 체크를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팩터 로딩을 sort loadings by size 해가지고 이제 팩터 로딩 값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소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로테이션을 자, very max로 바꿔주세요. very max로. 자, very ma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 우측에 팩터 로딩한 값들이 나오죠. 예. 여기서 이 제품 품질이 자, PQ2부터 해서 자, 3까지 이렇게 이제 크기 순서대로 소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 팩터 로딩 값이 이 수치가 작은 변수부터 여기 베리어블 창에서 제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PQ3가 제일 작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자, 왼쪽으로 다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뭔가 다시 계속 변하죠. 예, 변화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더 제거를 해줍니다. 자, PQ6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뭔가 여기 보시면은 PQ5도 지금 팩터가 자, 여기 보시면은 1하고 2 팩터 1과 팩터 2에 이렇게 이 값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PQ5라는 게 이제 설문지 응답자들이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 둘 간에 어떤 그 명확하게 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PQ5도 자,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일단 PQ1, 2, 4, 세 개가 좀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SQ 서비스 품질 쪽에서도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서비스 품질도 SQ5 같은 경우에 양쪽에 다 지금 값들이 있다 보니까 얘도 좀 제거를 한번, 예,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자, 그 제품 품질에 대한 측정 문항 중에서는 자, 1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이 세 개의 요인이 이렇게 이제 팩터 2 열에 이렇게 하나의 요인 공통된 요인으로 이렇게 묶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정 문항에서는 이제 총 5개였죠. 아까 문항이 5개 중에 이 네 개가 이렇게 하나의 공통된 요인으로 묶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자, 이제 다시 데이터로 돌아옵니다. 데이터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자, 새로운 변수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변수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변수 계산. 자, 그럼 얘를 제품 품질이니까 PQ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계산을 아까 여기 보시면은 PQ1, 2, 4, PQ1, 그 다음에 PQ2, 자, PQ4. 자, 그러니까 이 계산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요인의 그 측정된 값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을 내주면은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평균 내준 값이 이렇게 연속형 변수로 설정이 되면서 계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뭘 해줘야겠어요. 이제 서비스 품질이니까 SQ, 예, SQ하고 아까 서비스 품질은 요인이 1, 2, 3, 4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러니까 SQ1.
플러스 SQ2 플러스 SQ3 플러스 SQ4. 예. 그래서 4로 해서 이제 나눠주면은, 자, 이렇게 서비스 품질의 평균 값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선택해서 한번 해보죠. 뭘 할 거냐면 이제 고객 만족에 대한 건데요. 자, 고객 만족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예, 탐색적 요인 분석 안 했죠. 예,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CS1, 2, 3, 4, 5, 6.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자, 고객 만족에 대해서 설문 문항들이 이제 6개가 있었거든요. 자, 그 중에 보면 5하고 6이 하나로 묶이고 1부터 4까지가 하나로 묶였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고객 만족에 대한 문항 1번부터 4번까지는 응답자들이 이게 동일한 개념을 묻는 거라고 이제 이 네 개는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응답을 하고 한 거고 5번하고 6번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 작은 숫자 6번부터 빼주고요. 예, 6번을 빼주니까 이거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뭐 5번까지 더 빼주겠습니다. 자,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수치가 이 고객 만족에 대한 값이 이렇게 네 개만 선택을 해서 이번에도 이제 네 개만 선택을 해서 데이터로 가가지고 자, 이거를 CS로 하고 CS1 더하기 CS2 더하기 CS3 더하기 CS4 그래서 또 평균 수치를 이렇게 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6개 문항,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5개 문항, 그리고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이제 어, 제가 이제 교재에는 고객 만족에 대한 설문 문항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자, 실제 제가 이제 그 기업에 다닐 때 했었던 데이터에서는 설문지에서는 자, 고객 만족에 대해서 6개 문항으로 물어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제품 품질은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 가지고 공통된 요인으로 묶어서 평균을 낸 거고요. 자, 서비스 품질의 이 문항은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자, 평균을 이렇게 내준 겁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은 6개 문항 중에서 4개의 문항을 선택해서 이렇게 변수 계산을 이렇게 평균 값을 내줬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거 제품 서비스 품질 데이터를 갖고 자모비를 이용해서 요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 요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문 문항을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했었던 내용을 다시 좀 갖고 왔는데 우리가 설문 문항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품질이 만족스럽다 또는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품질이 만족스럽다라고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자, 이 품질이란 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추상적인 개념. 자, 그리고 자동차의 어떤 제품 품질 요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6가지 요인을 설문 문항으로 이제 만들었었죠.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5가지 요인을 자,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설문 문항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어,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질문을 했던 거고 어,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항들에 대해서 설문지 응답자들이 실제로 인식한 답변을 통해서 인식한 공통된 요인들을 이제 추출해낸 게 이 요인 분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거의 우리 이제 40분간의 이제 확률 통계 여행이 이제 한 두 차수 정도만 이제 남았네요. 예.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